자,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벌써 이 숫자만큼 세월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1월 달에 시작해서 벌써 4개월째 라운드 테이블 포럼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내용을 좀 들으시는 게 좋으니까 오늘 시간 계획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1시간 동안 특강 진행하겠습니다. 한 50분 강의 되시고 10분 정도 Q&A 진행되는데, 여기서 직접 질문하셔도 되고, 혹시 어렵다 싶으면 카톡으로 주셔도 돼요. 특히 해외에 계신 분들은 카톡으로 주시는 게 전달 사항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이하게 PPT와 이게 또 보드판이 있어서 넘나들면서 강의를 하실 거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 주의 있게 좀 들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 양해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이 교육 자료는 이런데 제공되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끝난 다음에. 왜냐하면 강사님께서 일부 저작권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곤란하다는 의견이 계셔서 그냥 오늘 듣는 걸로 끝낼 테니까 여러분 들으시면서 필요한 건 오늘 나눠드린 뒤에 메모판에다가 메모하셔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난 후에 또 여느 때와 같이 저녁 식사하고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총 한 200명 정도가 동시에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40명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노이 현지에서, 그 다음에 동남아 현지에서 듣는 사람들 한 100여 명 될 것 같고, 그 외에 GYBM 오늘 19기가 오늘 1주차 강의가 교육이 끝나고 지금 기과 중에 듣는 사람들도 있고, 오늘 몇 명은 이 자리에 같이 참석을 해서 듣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료가 되면은 그 내용은 내일 바로 업로드해서 다시 재소환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알려드린 대로 이 분야의 최고 참 요즘 핫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오건영 단장님이십니다. 신한은행 쪽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 여러분 잘 아시는 PB 쪽 업무를 하셔서 그러는지 굉장히 해박하고 굉장히 좀 돈 되는 걸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중에 오늘은 알려드린 대로 금융 이슈, 지금 마지막 요동을 칩니다. 관세로 전쟁뿐만이 아니라 어디로 티치가 나갈지 모를 정도의 지금 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정리해서 말씀 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긴 이야기는 또 직접 들으시고, 이런 양력 같은 것은 여러분 스스로 참고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연사 되시는 오건영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제 말씀을 좀 주셨을 때 또 이렇게 또 젊은 분들이 하신다고 하셔서 저도 꼭 가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은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진출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다양한 활동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돈 버는 말씀 드리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세상이 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들으면 되게 우울한 얘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들으면 되게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은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제 생각에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보다 훨씬 중요한 건,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빠르게 바뀌어서요. 저희 요즘 하는 일이 되게 힘들거든요. 슬라이드 갈아 끼는 일입니다. 차트를 맨날 갈아 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차트가 하루에 10%씩 왔다 갔다 하면, 그러니까 하루에 이제 10%가 그러니까 나스닥이 어제 이틀 전 같은 경우 12% 올랐거든요. 12% 오른 건 사실 1년치가 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왜 일주일 전에 슬라이드 안 보내냐 이 말씀 하시는데, 아니 1년치가 하루에 바뀌는데 어떻게 그거를, 그러니까 어제 이틀 전에 그래프하고 지금의 그래프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요즘 이렇게 슬라이드 보내드릴 때, 그리고 매일매일 뉴스가 바뀌잖아요. 말을 바꿔서가 아니라 미국에서부터도 말이 바뀌어 오지 않습니까? 뭐 유예를 한다고 이거 절대 안 물러서겠다고 하니까, 저도 요즘 그래서 되게 이제 이 슬라이드 말씀드리는 게 되게 좀 어려울 때가 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나 좀 드려볼게요. 뭐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 하나 말씀을 드리면, 좀 쓸데없는 얘기 같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 저희 애가 이제 고등학생인데 이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영어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능 영어 문제 이제 이런 거 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가지고, 야, 이게 영어 이제 좀 막 틀리는 것 같아서 이제 틀린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저는 토플도 공부해봤었으니까, 영어는 그러니까 영어 그대로 읽는 거야. 번역해서 풀려고 하지 마 하면서 딱 이제, 자, 이거 틀린 거 봐봐 하면서 이제 첫 문장을 읽어줬는데, 딱 첫 문장 읽었거든요. 해석이 안 돼요. 무슨 시인에 관한 내용인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 당황했잖아요. 첫 문장이 해석이 안 되니까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어떻게 얼버무렸죠. 그래서 이제 야 이거 아빠 말한 거 잘 들어. 그랬더니 이제 얘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눈치 깐 거예요. 아 인간 모르는구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눈치 깐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퇴각했죠. 근데 이제 수학도 이제 보니까 와 이제 제 그 생각을 했어요. 요즘 보니까 진짜 1타 강사가 강의하는데 그 현우진 씨인가요? 그분 강의하신 거 들어보면 너무 강의를 잘하세요. 진짜 신기 있게 강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 강의를 하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진짜 나 고등학교 때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진짜 서울대 갔다 뭐 이런 생각 막 하고 막 그런 농담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거 대박 났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지금 애들은 축복이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강의를 모두가 볼 수 있죠.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예.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두한테 축복인가요? 아니면 모두한테 난이도가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나요? 예. 잠깐 볼게요. 저 2003년에 은행 들어갔거든요. 그때 이제 투자 멘토 같은 분들, 고참들 만나면 사수들이 다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했냐면 투자를 할 때 공부를 하고 투자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투자해서 망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잠깐 들어보세요. 공부 안 하고 투자하면 망하죠. 이걸 뒤집으면 공부하고 투자하면 성공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제 어렸을 때 얘기였고요. 이게 20년 전 얘기예요.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20년 전 아이템으로 지금 사업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100% 망하죠. 10년 전 걸로 하면 망하죠. 무조건 그렇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도는데. 지금 전 세계에 유튜브가 엄청 돌죠. 되게 많지 않나요? 이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가 나옵니다. 요즘 같은 경우 저 유튜브 좀 끌려다니는 너무 힘들어요. 정말 많이 불러대거든요. 왜냐하면 환율이 요동을 치니까. 근데 그걸 저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옛날 한 5년 전만 해도 환율, 금리 이런 거 관련돼서 하잖아요. 아무도 안 들었어요. 너무 재미없지 않나요? 저는 재미없거든요. 근데 주식 찍어주고 부동산 찍어주고 이거는 저도 봤지만 이런 거 하는 건 사실 이게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막 200만 원, 300만 원씩 봐요, 사람들이. 잠깐 보세요. 문제가 뭐냐면 얘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 공부를 하죠. 맞아요. 옛날에는 공부를 안 하고 투자했잖아요. 이제 공부를 하고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해요. 그럼 어떤 얘기냐면 옛날에는 공부하고 투자하면 성공했잖아요. 모두가 공부하고 투자하면 성공하나요? 그러면 이제 모두가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투자의 난이도가 훨씬 올라가죠. 20년 전하고 레벨이 다릅니다. 지금은요, 공간을 안 줘요. 너무너무 빨라요.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요, 샀다 팔았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트가 이렇게 내려와도 수익을 내는 게 차트가 이렇게 안 내려오고 보통 이렇게 내려오죠. 그럼 요 순간을 찾아요. 이 감이거든요, 사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이익이잖아요. 내려오는 차트라도. 기가 막히거든요. 그 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못 해먹겠대요. 왜냐면 이제 AI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뭐라고 하냐, 찍찍거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타이밍에 들어오면 찍 쏴버려요. 찍찍 돈을 쏴가지고 사는 거죠. 찍찍찍 이렇게. 그러면 이게 기계가 사잖아요. 기계는 감정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트레이더라도요. 여기서 살 때 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트레이더들이 손이 딸리잖아요. 왜냐면 던져버리니까 얘는. 먼저 사는 게 임재잖아요. 호가가 나왔을 때. 못 이겨요. 그럼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좀 HTS 보고서 얼마 한다면 이게 사잖아요. 이러고 하면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못 따라가요. 공간을 안 준답니다. 이게 이제 옛날하고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무언가 하나의 정보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정보가 가격에 투영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꽤 걸렸었거든요, 옛날에는. 한 두세 달 걸렸는데 요즘은요, 시차가 없어요. 그냥 나오면 그 순간 반영해버립니다. 그래서요, 옛날 같으면은 트럼프가 이렇게 밀어버리잖아요. 관세 유예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한 4% 뛰고, 그 다음날 4% 뛰고, 그 다음날 4% 뛰고, 이렇게 밀어 올리거든요. 이제는 12%로 밀어 올리고 끝나잖아요. 왜냐면 모두 뛰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으니까. 우리 개인들도 다 알거든요. 그럼 한꺼번에 달려갑니다. 이게 옛날이랑 바뀐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요, 투자로 이익을 내려면 공부하면 된다가 아니라요, 어마어마하게 공부해야 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공부하고 투자하면 성공한다. 이게 20년 전 아이템입니다. 20년 전 아이템으로 하면 보통 성공하시나요? 실패하시나요? 실패하지 않으세요? 하나 더 말씀 드려볼게요.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젊어서 성공하는 게 되게 위험하다고.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요. 젊어서 성공하는 게 위험한 게 너무 이제 젊은 나이에 성공을 하면 오만해져가지고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요즘 유튜브에서 젊어서 성공해서 실패한 케이스를 너무 많이 보여줘요. 그럼 성공한 젊은 사람들이 그 유튜브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공부 되게 많이 하세요. 젊은 영리치들 있죠. 미팅 코인으로 돈 버신 분들도 있거든요. 미팅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부해서 코인으로 돈을 번 건지 아니면은 코인으로 돈 벌어 가지고 그걸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공부를 많이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미친 듯이 공부합니다. 되게 겸손하시고요. 그러면 젊어서 성공한 게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 옛날의 격언들 있죠. 그 옛날의 격언들이 어떻게 보면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흘러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실수가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유튜브에서 다 보여줍니다. 젊어서 성공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 다 보여주잖아요. 그럼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럼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요? 그럼 그 격언이 사라지겠죠. 그 격언이 사라지면 유튜브에 안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럼 또 실수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예, 요즘 생각하는 게 그런 생각하고 앉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빨라요.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어떤 게 있나? 혹시 그러니까 한국에 안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작년도 추석 때요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게 난리가 났냐면 서해안 고속도 추석 귀경길 마지막 날이에요.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추석 귀경길 마지막 날 차 많이 막히잖아요.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우리 네이비가요. 이제 그 논길을 2km 정도 되는 논길을 안내해 줬대요. 2km 정도 되는 논길을 안내해 줬는데 일로 들어갔잖아요, 차들이. 예, 여기서 2km 지나가는데 5시간 걸렸답니다. 근데 잠깐만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저도 이렇게 지방 내려가잖아요. 지방에 로컬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 이제 만나면 이제 친구가 이제 제가 운전하면 이제 친구가 옆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제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야, 저기 우리 로컬들 가는데 식당 가자. 이러면 이제 오케이 자기 따라오라고. 그럼 내비 보고 안 가고 친구가 그래요. 야 내비 보지 말라고 한 다음에 야 일로 빠져봐 하면은 저 같은 성격이 절대 가지 않는 길이 있거든요. 그런 대로 안내해 주죠. 그럼 20분씩 일찍 가요. 아마 제 생각엔 이 논길은 그런 길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길은 그야말로 꿀팁인 거죠. 맞지 않나요? 근데 귀경길 마지막 날 그죠? 모든 사람들한테 티맵에서 던져줘요. 이 꿀팁은 모두의 꿀팁이죠. 그럼 모두가 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길이 그 많은 차들을 감당할 수 있는 캐파가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다 차잖아요.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모두가 아는 꿀팁은 꿀팁이 아니죠.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정보의 비대칭이 사라진 사회. 모두가 이게 꿀팁인지 모두가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래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잠깐 보세요. 그때는 맞고 옛날에는 꿀팁이죠. 지금은 아니죠. 근데 만약 지금 시간에 가면 여기 꿀팁일까요? 아닐까요? 꿀팁일걸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또 틀리죠. 계속 바뀌지 않나요? 그럼 뭐가 달라졌을까요? 환경이 다르죠.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귀경길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5분이라도 일찍 가고 싶지 않아요? 고속도로에서 지옥 같으니까. 그 강력한 욕망이 있을 때 티맵이 이 길을 알려줬을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걸 봤을 때. 그럼 모두가 한꺼번에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틀었겠죠, 핸들을. 그때 한 사람이 절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모두가 틀 것 같아 하면서 반대로 틀어요, 혼자. 그러면서 가던 길을 갑니다. 그 사람이 위너죠. 근데 웬만한 강심장 멘탈 아니면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네, 이렇게 레민처럼 몰려가게 됩니다. 저기 과학기술이 알려준 좋은 길 아닌가요? 네. 네, 요즘 그래서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투자 시장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맞죠? 투자 시장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투자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건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유튜브에서 정보를 주죠. 그죠? 투자 시장에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얼마나 많냐면 지금 웬만한 분들도 다 막 요즘은 달러 투자도 다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럼 잠깐 볼게요. 지금의 투자 시장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평일날 밤 11시일까요? 아니면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오후에 귀경길과 같을까요? 지금 투자 시장의 분위기는. 귀경길이요. 거기서 팀맵이 알려주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순식간에 메워버리겠죠. 공간을 안 줘요. 근데 공간을 안 주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차이의 기회가 안 나잖아요. 여기 가서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대신에요. 아무리 빨라도요. 이 끝하고 이 끝에 있는데 여기서 기회가 생겨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갔다 한순간에 확 가잖아요. 여기서는 기회가 안 나는데 여기에 만약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한쪽으로 확 몰려가죠.
반드시 어딘가에 공간이 생깁니다. 반드시 생깁니다. 그냥 가는 사람이 잘 될 때가 있잖아요. 예,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이 사라진 사회 있죠. 거기서 이런 데서 기회를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고 트렌드를 따라가시잖아요. 제 생각엔 무조건 다이라고 생각합니다. 먹을 게 없어요. 예, 먹을 게 없어요. 예, 그게 저는 되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투자의 난이도가 이제 젊은 분들이 하실 때는 저보다 10배는 올라가지 않을까. 제 아들내미가 이제 투자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예,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이 정보의 비대칭이 사라지고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돌아다니고 이 과학기술도 많이 발달해 있어서 과학기술도 발달하고 너무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그 좋은 세상을 모두가 누리잖아요. 현우진 강의를 모두 보는 거하고 똑같죠. 그게 유토피아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디스토피아인가요? 입시가 너무 어려워졌다는데요. 우리 아들내미 수학 문제집 보면 저 때는 그래도 1, 2, 3, 4번은 쉬웠어요. 근데 지금 1번부터 막히던데요. 이렇게 되던데요. 예, 예.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 좀 잠깐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이 마켓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 틀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려볼게요. 혹시 저 요즘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엔비디아가 버블이냐라는 질문 받아본 적이 있어요. 제가 주식을 몰라요. 그래서 그게 버블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버블인지 아닌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나봐야 알아요. 근데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버블인지 아닌지는 지나봐야 알지만 버블일지를 바라보는 판정하는 그 어떤 필터는 있는 것 같아요. 3개의 필터가 있는데 그 필터를 적어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스토리입니다. 스토리가 되게 직관적이어야 돼요. 직관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문과예요. 문과생이 알아듣고 문과생이 어디 가서 강의할 수 있을 정도로 직관적으로 쉬워야 돼요. 제가 쉬운 스토리 하나 직관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전기차가 한번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재작년쯤에. 근데 제가 그때 어디 머니쇼 같은 데 갔는데 제가 그래서 좀 일찍 갔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남길래 다른 방에서 이게 어떤 강사님이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사진을 2개를 띄워놨어요. 슬라이드에. 여기가 1920년도 뉴욕의 사진입니다. 1920년도 뉴욕 거리를 보니까 마차만 다녀요. 이 옆에 1930년도 뉴욕 거리래요. 여기는 전부 다 내연기관만 다녀요. 10년 만에 어마어마한 변화였죠. 자동차 시장이 엄청 커진 겁니다. 다음 페이지를 딱 여니까 좌측에 뭐가 있냐면 2020년도의 뉴욕 거리 사진이에요. 내연기관이 잔뜩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까만 사진이 있어요. 물음표 하나 찍혀 있어요. 2030년도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다 전기차인가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전기차 산업이 엄청 클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혹시 전기차 기술 되게 좋다고 설명한 거 하나라도 있나요? 단일도 없죠. 근데 느낌이 어때요? 직관적으로? 사야 되나? 이 생각 좋겠는데? 이 생각 딱 주죠. 그죠? 이게 스토리가 직관적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스토리가 직관적이면 저같이 문과 아무것도 모르는 기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사진 4개가 슬라이드 2장이면 어디 가서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자, 여기까지 일단. 근데 이것만으로는 안 통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저한테 거짓말하지 마. 네가 뭐 한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스토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요. 퍼포먼스가 좋아야 돼요. 퍼포먼스는 성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요. 거짓말하지 마. 딱 그러길래 제가 스마트폰을 딱 꺼내가지고 테슬라 주가를 보여드려요. 제가 산 주식인데 잠깐 보시겠습니까? 하면서 딱 테슬라 주가를 보여드려요. 그러니까 와 10년 내내 올라. 100배 올랐어. 깜짝 놀라시죠? 그러면서 제가 가는 거죠. 이런 걸 모르니까 평생 그렇게 사시는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되게 기분 나쁘지만 갑자기 되게 충격적이지 않아요? 되게 충격적이지 않아요? 자, 들어보세요. 그래서 집에 가셨어요. 테슬라 열어보니까 오늘도 오르고 있어. 오늘도 10%씩 오르고 있어요. 느낌이 어떠세요? 새로운 세계를 보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스토리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는 것일 거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야 되나? 그래서 사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나 저랑 이 주식 산 사람 자랑하러 다녀야 되지 않아요? 그럼 슬라이드 2개랑 스마트폰 갖고 다니겠죠.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잠깐 보세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재밌냐면 이 전기차 기술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1이라도 설명한 거 없죠. 어떤 기술에 대한 피저빌리티를 설명을 할 때 피저빌리티는 뭘로 설명을 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엠피리컬리 테스트를 해야 되죠. 실험을 하거나 그런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실험을 해서 증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 피저빌리티가 뭘로 증명되는지 아세요? 주가가 오르는 걸로 증명이 돼요. 주가가 오르면 그 기술은 맞는 거예요. 자, 보세요. 스토리가 탄탄해요. 퍼포먼스가 좋아요. 주가가 오르고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이 맞다고요. 반박을 할 수 없어요. 한 분이 그러는 거죠. 그런 건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실험을 해봐야. 그럼 제가 그러는 거죠. 평생 그렇게 사십시오.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지 않나요? 부끄럽잖아요, 오히려. 그럼 저도 가서 사야죠. 그렇죠? 그러면 성과가 좋으니까 이 스토리가 증명이 되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사니까 더 오르겠죠, 주가가. 주가가 오르면 이 스토리가 더욱더 증명되겠죠. 그럼 더 많은 사람이 사겠죠. 그럼 더 오르겠죠. 그럼 스토리가 더 증명이 되겠죠.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AI의 미래는 어때요? 주가를 보시면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엄청날 것 같죠? 그래서 오르는 겁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반박을 하실 수가 있나요? 저 참고로 문과라서 AI가 뭔지도 몰라요. 엄청날 것 같지 않으세요? 뭐 이런 거죠. 오, 주가 뭐 엔비디아 보여드리는 거 계속 오르고 있어. 뭐. 증명이 끝났죠? 맞나요? 더 이상 반론을 할 수 없어요. 자, 보세요. 보세요. 근데 이제 세 번째 겁니다. 근데 버블은요, 요 스토리하고 퍼포먼스는 조건이에요. 활용 점정을 하려면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얼터너티브예요. 얼터너티브인데 얼터너티브는 대안이죠. 대안이 없어야 돼요.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할 만한 게 없는데 스토리와 퍼포먼스가 나오는 게 있어요. 이러면 거대한 버블을 만듭니다. 거대한 버블을 만듭니다. 해볼까요? 자, 보세요. 여기 산이 하나 있고요. 여기 바다가 있어요. 산이 하나 있고 여기 바다가 있어요. 그죠? 해일이 일어납니다. 해일이 일어났더니 물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가 1500m 고지고요. 여기가 2000m 고지고 여기 꼭대기가 2500m예요. 근데 물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앞에 계신 분이 물을 잘 보시는 분이에요. 딱 보시더니 저희한테 하는 얘기죠. 뭐라고 하시냐면 와, 2500m 고지 빼고는 다 잠기겠는데?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올라가야죠. 근데 비현실적인 얘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제가 2500m 고지에 땅 주인이에요. 분양을 하겠대요. 제가 분양해볼까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2500m밖에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안이 없잖아요. 제가 분양합니다. 분양가 얼마일 것 같으세요? 무한대죠. 아, 너무 싸게 부르시면 안 됩니다. 목숨값이죠, 그건.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그 밑은 다 제로라니까요. 밸류에이션이. 안 나와요, 가격이. 다 죽을 거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럼 그 밑에는 평등하게 제로고 저만 무한대의 가격을 가져요. 대안이 없기 때문이죠. 동의하세요? 그죠? 하나만 더 갈게요. 근데 하루가 지났어. 보니까 물 들어오는 속도가 생각보다 덜해요. 그랬더니 이제 물 전문가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 이거 보니까 2000까지는 괜찮겠는데?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00m 고지의 가격이 빵이었잖아요. 이 2000m 고지의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하늘로 빵 뜨겠죠. 잠깐 여쭤볼게요. 저는 2500m 고지의 주인이잖아요. 2500m 가격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폭락하겠죠. 잠깐 여쭤볼게요. 2500m 고지의 펀더멘탈이 바뀐 게 있나요? 땅 그대로예요. 풀도 그대로 있어요. 나무도 하나 있고.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니까요. 근데 왜 급등했다 급락하죠? 대안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텍스트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컨텍스트하고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체를 볼 게 아니라 주체하고 둘러싸고 있는 구조를 봐야죠. 새로운 구조가 들어오면 그 주체의 밸류가 달라질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2000m, 2500m 고지의 펀더멘탈을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가가 폭락해요. 잠깐만요.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한대요. 외부의 충격이죠.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딥시크라는 게 있답니다. 대안이 등장하죠. 주가가 폭락해요. 그게 대안이 된다 안 된다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 논쟁하러 온 건 아니니까 잠깐 봐요.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돼가지고 대안이 등장하든지 아니면 외부의 충격이 오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퍼포먼스가 깨져요. 그럼 문제가 뭔지 아세요? 퍼포먼스가 깨지죠. 아까 전에 스토리를 뭘로 증명했죠? 퍼포먼스가 깨지면 스토리가 부정이 되죠. 그때 그래서 주가가 확 한 10% 밀렸어. 그랬더니 여기 계신 분이 제가 테슬라 좀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테슬라가 제가 그때 기사 보여드렸잖아요. 사고 난 거. 이제 들려요. 이제 진짜 이렇게 돼요. 올라가고 있을 때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럼 우리 뭐라고 하죠? 평생 그렇게 사세요. 이렇게 돼요. 평생 그러니까 사람이 왜 부정적이야? 막 이런 얘기 할 것 같지 않아요? 저런 사람하고 죄송합니다. 기분 나빠지는 앞에 가셔서 피해를 보시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예, 다른 분한테 하겠습니다. 이제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면 스토리가 부정이 돼. 그러면 퍼포먼스가 깨지죠. 그럼 스토리가 부정이 되죠. 그러면 캐즘이 등장해요. 굉장히 괜찮은 스토리인데 당장 돈 벌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러고 들어와요. 그러면 그 얘기 왜 이제 하면서 이제 그거 또 빠지죠. 파니까 저 같은 사람 팔 거 아니에요. 그럼 빠지죠. 그럼 어떻게 되죠? 스토리가 더욱 부정이 돼요. 스토리가 부정이 되면 더 빠지겠죠. 그럼 스토리가 더욱 부정이 돼요. 그러니까 둘이 교호작용을 해서 끌어올린 게 반대로 교호작용을 하면서 내려와요. 이러면서 버블이 생겼다가 버블이 깨져요. 버블은 외생 충격에 의해서 내지는요. 대안이 등장하면서 무너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미국이 예외주의잖아요. 트럼프의 관세는 시장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모르죠. 뭘로 증명하실 것 같아요? 퍼포먼스로 증명할 것 같지 않으세요? 트럼프가 들어오고 주가 올랐죠. 우리 뭐라고 했어요? 마가. 역시 트럼프다. 대단한 사람이다. 요즘 뭐라고 하죠? 으아! 그럼 스토리가 부정이 되면 반대편으로 내려오죠. 잠깐 보세요. 이 스토리 있죠? 이 스토리 있죠? 이 스토리는요, 누군가한테 전파할 수 있어야지 스토리죠. 동의하세요? 네. 그게 유튜브죠. 이 스토리가 그리고 빨리 퍼진다는 건 정보의 비대칭이 사라진 세상이죠. 이게 그러면 20년 전에 비해서 보다 빠르게 워킹할까요? 아니면 20년 전보다 멍청할까요? 훨씬 빨라지겠죠. 버블의 생성도 버블의 붕괴도 훨씬 빠를 것 같습니다. 난이도가 되게 높은 세상에 사시는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다행이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지나왔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즘 보면서 그래요. 제가 이제 은행에 2003년에 들어갔고 투자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2005년 6년부터 이렇게 여기저기 투자 세미나 같은 거 들으러 다녔었거든요. 투자 세미나 근데 그때도 뭐 금리 환율 이런 거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런 걸 왜 들어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금리가 뭔지 환율이 뭔지도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잠깐 하나 말씀드리면 한 번은 제가 좀 나이가 지긋하신 요즘도 가끔 활동하세요. 그래서 그분 나오는 건 저는 요즘도 보거든요. 근데 그땐 되게 싫어했던 분인데 그분 강의에 갔었어요. 유료 강의라고 해서. 부동산 강의라고 해서 가서 좀 아파트 찍어주나? 해서 갔는데 이 양반은 하나도 안 찍어줘요. 근데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겠대요. 그래서 한 다음에 이제 적으려고 A4지 꺼내놓고 적으려고. 근데 이제 투자에 제일 중요한 게 있대요. 투자를 잘하려면 첫 번째는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지식이 풍부해야 된대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했죠. 그래서 내가 들으러 왔잖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마음속으로. 2번, 3번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2번은 이 지식이 풍부한 것도 필요하지만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알아야 된대요. 이 얘기를 딱 듣고서 이거는 말장난한다. 괜히 왔다. 결론 내렸죠. 집에 가야 되나? 근데 세 번째가 있대요. 세상 사는 이치를 알아야 된답니다. 이 얘기 듣고 집에 갔어요. 이걸 왜 듣고 앉아야지? 이런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런 지렛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100명이 여기 있어요. 지렛대 한쪽 끝에 있고요. 우리는 사흘을 굶었습니다. 이쪽에 음식이랑 물이 있어요. 근데 올라가서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못 올라가요. 왠지 아세요? 첫 번째는 올라가는 방법을 몰라요. 두 번째는 되게 유치한데요. 여기 악어가 한 마리 있어요. 죽을 것 같아요. 잘못 걸리면. 못 가죠.
근데 어느 날 여기 계신 한 분이 야 이거 봐봐 한 다음에 유튜브를 여니까 올라가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100명이 모두 다 올라가는 법을 익혔습니다. 이제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아무도 안 올라가요. 왜 안 올라가는 줄 아세요? 악어가 있으니까. 죽을까 봐. 가끔 고등학교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되게 이상한 애들 한 명씩 있지 않아요? 겁 없는 애들. 저 고등학교 때 저희 반이 3층이었는데 그 국기봉 있죠. 국기봉 잡고 내려오는 애가 있었어요. 되게 멋있지 않아요? 그런 애들 있어요. 그런 애들 있어요. 그런 애가 하나 있죠. 그놈이 아니 그냥 여기서 굶어 죽으나 악어한테 먹여주나 하면서 확 올라간 거예요. 99대 1이 되죠. 맞죠? 이 꼴통을 추종하는 애들이 좀 있죠. 4명 더 있어서 갑자기 확 가니까 95대 5가 돼요. 그러니까 이 중에 또 용감한 애들이 있죠. 근데 우르르 가니까 여기가 80명 대 20명이 돼요. 근데 20명쯤 되면 먹는 소리가 들리죠. 여기 우리는 다 밑이에요 지금. 여기 밑에 있어요. 저 위에서 와와와 먹는 소리가 물 마시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미치겠는데. 그럼 이제 되게 부럽잖아요. 부럽잖아요. 우리는 배가 고프죠. 두 번째는 배가 아프죠. 여쭤볼게요. 배고픈 게 힘들어요? 배 아픈 게 힘들어요? 배 아픈 게 힘들죠. 둘 다 있잖아요. 그런데 사흘 굶었다니까요. 눈 돌아가죠. 근데 이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저처럼 이제 쫄보가 거기 악어가 어때요?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저 위에 있는 이 20명이 아,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앉아 있어 하면서 무슨 악어 같은 소리 하냐면서 막 먹으면서 평생 그러고 살아? 막 이러는 거예요. 눈 돌아갈 것 같지 않으세요? 눈 돌아가죠. 그래서 여기 80명이 평생 그렇게 살아 하는 순간 모두가 야마가 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으아 하고 올라간 거죠. 그때 여기 0이 되면서 여기가 100이 되죠. 그 다음 얘기는 생각해도 됐겠죠. 19금인가요? 이 정도면. 잠깐 봐요. 올라가는 방법은 지식이죠. 배고프고 배 아픈 건 한쪽으로 다 쏠리면 기울어지는 건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자산 가격이 올라요. 주가가 올라서 돈을 벌었어요. 제가 주식 투자해서 지난달에 100만 원 벌었다고 해볼게요. 보통 예를 들어서 직업이 없는 사람이 주식 투자해서 간만에 100만 원 벌었어요. 그럼 이 100만 원을 다 쓸까요? 아니면 좀 쟁여놓을까요? 쟁여놓죠. 왜냐하면 이 주식 투자를 해서 얻은 소득은 일회성이에요? 아니면 항상 소득이에요? 일회성이죠. 다음 달에 100만 원을 벌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급여를 통해서 100만 원을 번 사람하고요. 투자를 통해서 100만 원을 번 사람은 다르죠. 왜냐하면 급여는 예측 가능하잖아요. 다음 달에도 100만 원이 들어올 거지 않습니까? 그럼 100만 원 이거 써도 되죠. 왜? 다음 달에 100만 원이 들어올 거니까. 근데 얘는 어쩌다 운빨로 맞은 거잖아요. 다음 달에 못 들어올 거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얘 중에서 10만 원은 그냥 그날 고기 먹고 그 다음에 90만 원은 쟁여놔야죠. 보통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건 소비로 잘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소비로 연결되는 소득을 뭐라고 하냐면 항상 소득이라고 하죠. 영구적으로 들어와줘야 돼요. 근데 잠깐 봐요. 잠깐 봐요.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냐면 주가는 영원히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 같죠? 미국 주식 어떨 것 같으세요? 요번에 한번 맞기 전에 어떤 생각하셨어요? 계속 오를 것 같죠? 제가 얘기하는 이런 데 가서 강의하는 거예요. 미국 주식은 항상 올라요. 놔두시면 계속 올라요. 왠지 아세요? 미국이 최고니까. 미국 예외주의 트럼프 보셨어요? 트럼프 오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오, 트럼프가 전 세계의 불을 미국으로 가져온다니까요? 그럼 더 오르지 않을까요? 뭐 이러는 거예요. 지금도 매달 올랐는데 앞으로도 더 오를 거 아닙니까? 계속 오를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일시적인 소득이에요? 아니면 항상 소득이에요? 투자 소득의 항상 소득화가 일어나요. 이게 소비로 연결되겠죠. 얘가 소비로 이어져요. 이게 그러면 원래는 고용이 극대화가 돼야 소비가 많아지면서 물가가 오르거든요. 투자 소득이 항구적으로 이어지니까 소비로 연결이 되면서 물가가 올라요. 그럼 투자와 물가가 반응하는 속도가 달라지죠.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강남 아파트 사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오를 것 같으세요? 떨어질 것 같으세요? 오를 것 같아요. 계속 오를 것 같지 않으세요? 영원히 오를 것 같지 않으세요? 항상 소득인가요? 계속 오를 것 같지 않으세요? 강남 아파트는 왜 오르죠? 강남 불패라서? 강남 불패라서?
그랬더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말이 되냐고 그게.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스마트폰에서 보여드리는 거죠. 제 집이 이래요. 그러면 어우 그렇군요. 이렇게 되지 않아요? 네. 퍼포먼스가 보여주죠. 그럼 강남 불패가 증명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럼 강남 사야죠. 그럼 사는 순간 강남 집값이 오르죠. 그럼 강남 불패가 증명된 거 아니에요? 그럼 강남 사야죠. 아까 했던 얘기죠. 잠깐 보세요. 그러면 모두가 이 주식을 갖고 있으면 일을 안 해도 되잖아요. 왜 일을 해요? 투자로 먹고 살면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왜 일을 합니까? 그럼 아무도 일을 안 해요. 주식 사고. 주가가 영원히 오르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무도 일을 안 하는데 소비가 있는 대로 일어나겠죠. 주가가 계속 오르니까. 소비는 잔뜩 일어나는데 아무도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한다는 얘기는 생산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극단이 이르는 사회에서는 생산이 없고 소비가 느는 거죠. 생산은 없는데 소비가 늘면은 공급은 없는데 수요가 많은 거죠.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인플레이션이죠.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일을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열릴 수 있을까? 이건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요, 바이든 행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강력한 경기 부양책 때문에 상위 10%는 주가가 올라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대요. 소득이 엄청나대요. 근데 그런 미국 주식이나 부동산을 하위 50%는 아무도 못 갖고 있대요. 이 사람들은 되게 슬픈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리고 다른 국가의 공장 뺏겨가지고 다른 국가가 자동차 러스트벨트 다 박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자리도 없어요. 너무 힘든 삶을 살죠. 근데 문제는 뭐죠? 생산을 안 하는데 소비를 많이 하니까 물가가 오르잖아요. 물가는 돈이 10%인 이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오르죠. 저는 착하니까 물가 2%면 이런 거 없죠. 그럼 모두한테 이 고통이 다가오는데 그럼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물가가 올라도 자산 가격이 뛰니까 버티잖아요. 이 사람들은 못 버틴다니까요. 너무 힘들 것 같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돈을 풀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돈을 풀어주는 순간 자산시장을 계속 끌어올리게 될 텐데 그럼 돈 풀어주면 안 되죠. 그러지 않나요?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저 사람 무슨 사회주의자야? 뭐 이런 느낌 들죠? 뭐 어디서 온 거야?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걸 어떤 분이 하셨냐면 베센트라는 사람이 하셨어요. 딱 2주 전에 인터뷰에서. 베센트는 누구냐면 지금 미국의 재무장관입니다. 이 사람은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미국 경제가 여태까지는 공공지출에 취해 있어가지고 이 공공지출에 중독이 돼 있대요. 왜냐하면 뭔가 주가가 빠지나 좀 힘들면은요 돈 풀어가지고 정부가 이걸 항상 받쳐준 거예요. 계속 올라가게. 그랬더니 사람들이 일도 안 하고 자산 가격만 끌어올리고 빈부격차가 끔찍하게 벌어져가지고 이렇게 가면 미국 경제는 미래가 없다는 거죠. 아메리칸 드림이 사라졌대요. 왜? 직업 하나를 가지고 집을 살 수 있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집값이. 하나 더. 과거하고 달리 지금은요.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잘 살 가능성이 거의 없대요. 부모 세대가 자산 가격이 너무 올랐잖아요. 사다리를 걷어찬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센트가 분노해요. 그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린 더 이상 주가가 좀 빠진다고 해서 돈 풀어가지고 메워주는 거 못한다. 그러면은 힘들지 않을까요? 맞다. 그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디톡스 기간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중독이 풀리는 시간이죠. 중독이 풀릴 때 머리가 좀 아프지 않나요? 힘들지 않을까요? 금단 현상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요? 주가가 최근에 좀 하락하지 않아요? 디톡스 기간입니다. 세상이 깨끗하게 바뀌는 아름다운 시간. 필요한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제 주장이 아니에요. 베센트의 주장이에요. 근데 잠깐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자산 가격이 소비하고 연결이 된다고 했죠. 그죠? 자산 시장이 항상 소득화되면 자산 가격이 빠지면 소비가 위축되겠네요. 그럼 경기가 바로 추락하겠네요. 그죠? 경기 추락하면 어때? 괜찮지? 잘 봐요. 여러분들 빚이 많으면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하나요? 빚이 많으면 망하나요? 제가 해볼까요? 제가 빚이 100억 있어요. 어떡하지? 연봉이 100억이에요.
괜찮으세요? 여러분이 채권자예요. 저한테 돈을 빌려주세요. 100억을. 근데 연봉이 100억이에요. 어때요? 너무 불안해요? 잠이 안 오세요? 괜찮죠? 네. 연봉 50억이면. 괜찮죠? 괜찮죠? 나눠 갚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득이 이자보다, 대출 이자보다 많잖아요. 불안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부채가 많으니까 다 죽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믿으시면 안 돼요. 이건 유튜브 얘기예요. 그죠? 이런 거 믿지 마시고요. 부채가 많을 때 뭘 같이 보셔야 되냐면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봐야죠. 참고로 제가 빌딩이 1조짜리가 있어요. 그럼 어때요? 100억이 귀엽죠? 근데 제가 그래요. 빚이 100억이나 있어서 힘들어요. 죽이고 싶죠? 그러지 않아요? 그죠? 자, 하나 더.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 이 사람의 소득이 얼마나 있는지도 중요하죠. 이게 경제로 따지면 경제 성장이에요. GDP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보냐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보거나 아니면 GDP 성장률 대비해서 이자 금리를 봐요. 이자율, 금리를 봐요. 이게 높으면 크게 걱정 안 해요. 약간 봐요. 그럼 우리는 가끔 부채에 대해서 왜 걱정하냐면 제가 실직을 했어. 자산도 없는데 실직했어. 100억을 빌려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실직을 했어요. 기분이 어때요?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100억씩 버는 거 못한다니까요. 이제 돈이 안 들어와요. 불안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회수해야죠. 빨리 갚으라고. 너 힘들지. 근데 내 돈을 일단 먼저 갚고 힘들어. 뭐 이래야 되지 않아요?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빨리 갚어. 이렇게 되죠. 말씀드려볼게요. 부채가 있는데 급여 소득이 멈추잖아요. 그 순간 굉장히 불안해져요. 그러지 않을까요? 공감하세요? 자, 봐요. 국가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부채가 많대요. 성장으로 그 부채를 가리고 있거든요. 이 성장이 멈추는 순간 뭐가 보이세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실 것 같은데 스피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거 아시면 저기 연식 이거 어떻게 아세요? 이게 94년도 영화인데. 좋아하세요? 영화 좋아하세요? 역시 다르군요. 이 영화 보면 버스가 있어요. 자, 버스가 있는데 멀리 가려면 천천히 가야 된대요. 그래서 속도를 줄이잖아요. 이 버스는 70마일 이하로 속도가 내려가면 폭탄이 설치돼 있어 터져요. 이거 해결하는 게 이 스피드 영화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 영화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성장이 주춤하잖아요. 부채가 터져요. 다 죽어요. 볼게요. 디톡스는 무슨 얘기예요? 멈추는 거 아니에요? 잠깐 속도를 줄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100억을 빌려주신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은행 이런 거 그만두고 변호사 시험 봐가지고 변호사 되겠습니다. 3년만 기다리세요. 한 다음에 회사를 그만둬. 100억 빌려주셨는데 그럼 기분 어때요? 디톡스입니다. 괜찮으세요? 훌륭한 사람. 역시 미래의 비전.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러면서 이제 그만둬요. 어때요? 괜찮으세요? 안 괜찮으세요? 빨리 좀 빼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저 사람한테서? 미국 국채가 안전해 보이세요? 아니면 되게 위험해 보이세요? 갑자기? 멈춰서잖아요. 스피드에 버스가 터진다니까요. 그럼 미국 국채에서 돈을 뺄 것 같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뺀다 안 뺀다는 모르지만 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 우리가 지금 다 국채 투자자예요. 미국 국채 투자자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세상 누구도 손실 보는 거 원하지 않죠. 그때 갑자기 앞에 계신 분이 화장실을 잠깐 갔다 오겠다고. 화장실을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눈치가 빨라요. 저도 잠시 화장실인데 마이크를 내려놓고 여러분 이상하죠. 촬영도 하고 있고 마이크 잡고 강의하는 왜 나가지 화장실을? 근데 안 돌아와. 뭐 하고 있는 거죠? 먼저 여러분이 팔기 전에 먼저 팔아야죠. 에이, 설마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겠죠. 아까 보셨잖아요. 정보의 비대칭이 사라진 사회라고. 오늘 시장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제 밤 새벽에 왜 못 잤냐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세요? 지금도? 이렇게 움직여요. 미국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자, 미국 금리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달러 보유하고 있으면 이자 더 준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달러의 매력이 높아지려면 달러가 어떻게 됩니까? 미국 금리가 올랐으니 많이 올랐거든요, 어제. 그럼 달러가 세져야죠. 맞죠? 금은 어떻게 돼요? 골드? 금이 빠져야 돼요. 왜냐하면 금은 이자를 안 주는 화폐예요. 달러가 이자를 주는 화폐가 되잖아요.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금의 상대 가치가 떨어져서 금값이 빠져야 돼요. 근데 오늘 어떤 줄 아세요? 달러가 급락을 하고요. 금값이 급등을 해요. 미국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세상은 요지경? 역시 투자는 하면 안 돼. 정기금만 해야 되나요?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죠? 자, 미국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는요. 미국이 돈 빌리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돈 빌리기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어려워지죠. 그렇죠? 그럼 미국의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럼 미국의 힘이 빠지면 달러를 갖고 있고 싶어요? 안 갖고 있고 싶어요? 그럼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오늘 N이 엄청 뛰었어요. 미국에 투자를 누가 많이 했죠? 일본 애들이 많이 했다면서요. 그럼 달러 팔고 N 사서 돌아가야 되지 않아요? 유럽 애들도 금리가 낮아서 미국에 많이 샀대요. 그럼 달러 팔고 유로 사서 돌아가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유로하고 N하고 급등을 해요. 이건 뭐 얘기하냐면 미국에 대한 신뢰의 문제예요. 근데 저 같은 아마추어가 이거 알잖아요. 그럼 미국의 프로들이 알겠죠. 뭐가 문제인지. 이 양반들이 이거 해결하겠죠. 그래서 미중 전쟁이 지금 관세 전쟁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치고 나와요. 전 세계한테 욕을 하면서 뛰어나온 거거든요. 185개국하고 한판 붙어보자는 얘기잖아요. 그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해방의 날이라면서. 근데 185개국한테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나 다이어트 할 거야 하면서 185명, 그러니까 저기 유튜브 생방송에다가 185만 명이 보는 앞에서 다이어트 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여기서 물러서면 나 자살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보니까 되게 힘들어요. 물러설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물러설 수 있어요? 없어요? 진퇴양난이죠. 여기서 배고파 죽겠는데 물러서면 사람들이 185만 명이 쌍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딜레마에 빠져 있겠죠. 자, 관세를 부과하니까 시장이 흔들려요. 옛날엔 시장이 흔들리면 중앙은행이 연준인데 연준이 금리를 낮춰서 도와주거나 재무부에서 돈을 풀어서 도와줬어요. 근데 연준은요, 관세를 너무 세게 때리니까 물가가 뛸까 봐 발목이 묶였어요. 금리를 못 낮춰요, 쉽게. 그럼 재무부가 나서줘야 되는데 아까 재무부에서 그분이 얘기하셨잖아요. 디톡스라고. 그럼 얘는 기댈 언덕이 없잖아요. 여기서는 밀고 들어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게 못 도와주잖아요. 그럼 얘를 물려야죠.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물려요? 185개국에 선언하고 나갔는데. 이번에 물르면 나중에 관세 갖고 협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물으면. 저 주가 좀 빠지고 금리 좀 빠지면 바로 물러서 꼬리 내리는구만. 이거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랑 딜할 때. 그럼 어떻게 하죠? 딜이 됩니까? 안 됩니까? 버티죠. 버텨라. 존버다. 이 생각 딱 나지 않아요? 그럼 여기가 협상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둘이 치킨 게임이에요. 여기 누워있고 여기 누워있고 기차가 오는 거죠. 누가 먼저 일어나는 게임이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이 더 힘들다. 견뎌라. 중국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애매하긴 한데 이게 7년간의 풍요, 7년간의 기근이란 말이 있대요. 근데 70년간의 풍요를 겪잖아요. 7일 동안의 기근도 못 견뎌요. 풍요에 익숙해지면 가난함을 견딜 수가 없어요. 미국은 풍요로웠나요? 아니면? 중국은 굉장히 코로나 봉쇄부터 시작해서 힘든 터널을 지나잖아요. 친중 아니에요. 친중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희 중국 주식 사세요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요.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사회주의지 않습니까? 국가를 통제해버리잖아요.
여기는 지금 트럼프 반 트럼프 시위 일어나잖아요. 어디가 쫄릴 것 같으세요? 쫄리는 놈이 먼저 일어납니다. 네. 근데 일어나야 이게 조금 수그러들어야 얘가 안정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너무 힘들어 보이면 그때마다 조금씩 지원을 하겠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결자해집니다.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인류의 역사는 저기 하나 말씀드리면 다들 이제 보시면 지금 너무 세상이 암울하고 이거는 답이 없다. 말세다. 끝났다. 근데 만약 이렇게 해서 말세면 세상이 끝났으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시절에 끝났어야 되지 않아요? 그때는 말세라는 얘기 없었을까요? 그때 너무 잘 돌아갔어. 혹시 조선왕조실록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보면 한심해요 진짜. 어떻게 이러지? 거기에 사람들이 그 말세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와요. 항상 어디서 합의를 하냐면 되게 싫어하는 분이라고 계속 되게 싫어하는 분이라고 해볼게요. 서로 되게 싫어해요. 극혐이에요. 극혐. 상극이에요. 근데 언제 둘이 악수를 하냐면 둘 다 죽을 것 같았대. 그때 어떻게 악수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악수해요. 좋아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하면서 같이 악수해요. 이게 국제공조입니다. 국제공조는 그래서 항상 힘들 때 나와요. 서로 마음에 안 들 때. 네. 네. 근데 이번에 보여준 건 그거 같아요. 자, 보세요.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제 우리가 미국이라는 기대를 언덕이 있었던 거잖아요. 여태까지. 근데 그 미국이 되게 주먹구구식 방식으로 트럼프의 마음에 따라서 막 룰을 바꾸잖아요. 그럼 믿음이 가요, 안 가요? 갑자기 이런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는 미국을 믿고서 함께 그 질서를 가지고 왔었단 말이에요. 교육의 질서를. 근데 갑자기 제가 그러는 겁니다. 여태까지 잘 돌아왔는데 막상 보니까 다 여러분들이 저를 속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제가 지금 무역 적자도 겪고 나 혼자만 피해 본 것 같아요. 쟤 뭐지?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관세 100%. 딱 이러는 거예요, 전부. 그럼 이제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막 사단이 나가지고, 오케이, 합의.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관세율로 이제 합의를 했어요. 마음속 어떤 생각 들어요? 이제 앞으로 이 룰대로 지켜질 거다 아니면 또 바꾼다? 또 바꿀 수가 있죠. 그럼 무슨 생각 들죠? 믿을 수가 없으면? 대비를 해야죠. 대비하는 게 뭐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혹시 다른 친구하고 야, 걔 이상하지 않냐? 이러면서 가야 되지 않아요? 야, 걔 또라이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럼 다른 국가들이 연합체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나요? 새로운 블록들이? 그걸 파고드는 나라들도 있겠죠. 글로벌 사우스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동남아는 어디 편이에요? 편이 없죠. 근데 우리 블록에 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할 것 같지 않으세요, 혹시? 그래서 항상 디스토피아의 끝에서 새로운 유토피아의 꿈이 생겨나죠. 그러지 않나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항상 모순의 끝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만들어져가지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잖아요. 그게 이제 변증법이잖아요. 네. 저 변증법 좋아하는 거는 뭐 그런 거 아니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도 새로운 게 만들어지고 그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충격이 있어야 기존의 앙시앙 레짐이 깨지겠죠. 네. 그래서 저는 좀 지금의 이걸 뭐 이제 다들 위기다. 아니 뭐 주가 빠지면 위기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체제의 전환이기 때문에 거대한 충격을 줄 거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자세히 모르겠지만. 근데 그 이후엔 또 새로운 기회 요인들이 많이 생겨날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슬라이드 안 보셔도 되고요. 내용 없어요. 별다른 내용 없고 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이제 우리가 판을 어떻게 읽으시면 좋은지 요즘 저도 보면서 오늘 아침까지 고민했었던 내용을 좀 이제 쭉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습니다. 예. 예. 단장님 그 생생한 잘 들었고요. 네. 그러면은 저 중국이 미국 국채를 그냥 갖고 있겠네요, 안 팔고. 아 이제 저기
이거거든요. 큰 손이 던지잖아요. 큰 손이 던지면 시장에 주는 파급 효과가 엄청나죠. 근데 큰 손이 던질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주식이 1,000억 원, 1조가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죠. 1조 던질 때 나 이거 던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던지면 안 되죠. 그럼 이미 막 폭락해가지고 내 자산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던져야 되죠? 쥐도새물로 조금씩 던져야 되죠. 그럼 제 던지나 하면 또 오히려 사들이고. 보통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근데 지금 뭐죠? 저쪽에 하도 날리니까 관세 145%는 좀 너무하지 않나요? 그건 넌센스잖아요. 그래서 오늘 중국이 방금 전에 그 보복관세 125% 때리면서 하는 얘기가 왜 145 안 때립니까? 그랬더니 125 위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해봐야 150이나 200이나 어차피 교육 자체가 망가지는 건데 무슨 얘기냐고. 그래서 자기들은 그건 대응 안 하겠다고. 200이 되든 2만이 되든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그건 저도 동의해요. 맞는 얘기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저쪽에서 너무 세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쪽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쟤는 연맥여야겠다는 이런 생각 할 때 있죠. 이게 심리를 자극하면 그래서 이게 영리를 건드리면 안 돼요. 감정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이 감정을 자극하는 거잖아요. 근데 145는 감정을 자극할 것 같아요.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지 않으세요? 왜냐면 그동안에 룰이 있었던 건데 얼마나 날 도둑으로 봤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그럼 던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같은 판을 보는 와에 던지겠네 이건데 문제는 여기서 크게 던지면 가격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럼 중국 국채 갖고 있는 다른 나라들도 있겠죠. 그럼 다른 나라들은 기분이 어때요? 내 것도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걔들도 던지겠죠. 그럼 투매가 나와요. 그럼 금리가 엄청나게 솟습니다. 그럼 미국의 코너에 몰려요. 이러면 금리가 세게 뛰면. 그래서 지금 금리가 세게 뛰니까 관세에서 물러섰던 거거든요. 한 발짝. 그럼 우리는 알고 있죠. 제가 언제 물러서는지. 국채 투매 나오면 물러서겠네 이거잖아요. 중국이 알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던질까요? 아니면 갖고서 캐스팅 보드처럼 휘두를까요? 협상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도 도저히 답이 안 나오면 그땐 던져야죠. 그래서 던집니까 안 던집니까 모르죠. 근데 그거를 중요한 카드로는 쓰겠죠. 예.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 되게 중요한 되게 흥미로운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 저도 그래서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재미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잠을 못 자요. 근데 트럼프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재밌지 않아요 사실은. 새벽에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겠는데 자꾸 물어봐요. 관세가 어떻게 될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예, 저도 외교원 쪽에 계신 분들 물어봐도 모르시던데요 다. 아니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무슨 전문가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거는 그 영역을 넘잖아요 지금. 어떤 룰에 의해서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던지는 거니까. 예, 그렇게 답드리겠습니다. 짧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프라자 합의 때처럼 환율을 인위적으로 뭐 조정할 그런 그림은 없나요? 그러니까 플라자 합의처럼 환율을 조정한다는 게 두 가지 함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달러를 낮추고 다른 나라 그러니까 달러를 낮추고 예를 들어서 그때는 엔화를 강세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엔화 강세 달러 약세 만들 가능성이 있냐? 이건 예스예요. 근데 플라자 합의처럼 강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때는 달러가 1달러에 250엔 했거든요. 얘를 갖다가 120엔까지 눌러버렸어요. 딱 1년 만에 그럼 반토막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로 따지면 오늘 1,400원이잖아요. 1,450원 하잖아요. 700원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때는 외환시장이 되게 작았어요. 그래서 5개 국가가 짬짬이 먹으면 찍어 누를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외환시장이 엄청 커요. 외환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귀경길이 고속도로라고. 거기서는 고래 한 마리 뛰어나와도요. 피라미아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뜯어먹어요. 그래서 정부가 나서가지고 방향은 제시하잖아요. 그럼 순식간에 야 우리 엔화 강세 만들게 그럼 순식간에 엔화 환율이 확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못 내려가고 에이 세게 못하겠네. 아닌가? 세게 못하겠네. 아닌가? 하면서 전체적으로 레벨을 낮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엔화가 지금보다 좀 더 강해질 수 있어요. 근데 플라자 합의처럼 반토막 나냐? 이거는 넌센스예요. 그거는 사실 트럼프 행정부 있는 애들도 이건 아니란 얘기해요. 예. 우리 이제 언론에서 근데 좋아하죠. 플라자 합의 2.0 하면 재밌잖아요. 오, 그 기사 보게 되잖아요. 예. 언론에서는 좋아하죠. 네. 네. 그 귀경길의 티맵은 감정이 없으니까
교통체증이 쏠릴지 안 쏠릴지까지 예상할 수 없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말씀하신 대로 미국 최고의 어쨌거나 관료들과 함께 할 텐데 이런 사태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좀 측면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상할 수 있었다, 예상할 수 없었다는 잘 모르겠지만 저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 본 적은 없어서 네.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오판을 할 수는 있어요. 뭐냐면 미국 경제는 너무 탄탄하잖아요. 주가가 10% 정도 빠지는 걸로는 미국 경제를 흔들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믿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예외적으로 강하니까. 그리고 그 약간의 고통을 벗어나면 전 세계 모든 자금이 미국으로 쏠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미국이고 다른 나라 국가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친절하게 뭐 필요하신 거 없냐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의 고통을 좀 감내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나한테 충격이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있더라도 설령 충격이 오더라도 그게 치명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치명타인지에 대해서는 오판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강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보니까 생각보다 금리가 빠르게 올라와요. 금리 뛰는 거 보면서 마음속으로 그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거 뭐지? 그래서 저기 인터뷰한 거 보면은 저 케빈 에셋이라고 CEA에 계신 분인데 트럼프 강요해요. 금리 뛴 게 영향을 준 게 맞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상을 그렇게 못한 거죠. 그 정도까지 흔들어 놓을진. 예. 알겠습니다. 네. 난생 처음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 처음 봅니다. 완전히 흔히 말하는 만들어온 파워포인트는 개무시하고 전혀 눈을 옮기지를 못하게 만들고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여러분들 아마 뿅 보낸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참 너무 고맙고 너무 열정적으로 하시죠. 자,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오늘 식사하고 가실 거죠? 김밥이라도. 지금 가신다고요? 아이고, 참. 원래 처음 식사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자, 잘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빨리 정리하고 식사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번은 지난번에 제가 알려드렸던 대로 러시아 전문가를 모시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직도 좀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타이밍에 가서 어떻게 정리가 될지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러시아라는 나라가 자체적으로 모든 것도 조달하는 나라라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혹시 동남아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비즈니스 기회가 또 전쟁이 끝나면서 러시아가 됐든 우크라이나였든 있지 않겠냐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아마 6월 3일이 대통령 선거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 뒤에 또 어떤 판이 요동을 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앞에 계신 김병현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본래 체제 이행, 지금 특히 그 공산권 옛날 사회주의에서 넘어가는 나라들, 그다음에 응용 개량 경제 쪽에 전문가십니다. 북한 전문가시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통일부 장관으로 물망하고 오셨던 분인데 이분한테 교섭이 돼서 진영학적 도전과 한국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6월 달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7, 8월 달 준비해야 됩니다만은 여러분 잘 아시는 김우중과의 대화 책을 쓰신 신장수 교수님 벌써 10년이 넘어서 그 뒤에 대우의 김우중과 대우 어떻게 볼 것인가 한번 또 들어보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좀 했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흥미진진하죠? 네. 여러분들 지난번부터 계속 이 강의 주제 잡는 것 때문에 제가 설문을 받습니다만은 조금 헤아려 주실 게 우리 한 명 한 명의 너무 실무적인 문제들은 업종이 다르고 처해 있는 데가 따라서 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 프로그램 준비를 해드리겠고 여기는 좀 더 약간 위에 있는 개념을 가지고서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계속 셋업을 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조금 이제 자리 잡으면은 실무적인 것도 인터넷 교육이 됐든 아니면 VOD 교육이 됐든 뭐 대우 학원 세계gin형 학원 개념 정도로 될 수 있는 강의를 제공하고 또 이런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몇 가지 마지막 공지사항 드리겠습니다. 오늘 식사 제공은 늘 하시던 대로 그냥 간편식입니다만은 드시고 나면 배부르죠? 네. 워낙 고급화된 식사를 드립니다. 간편식입니다만은 오늘 우리 여기 사진 찍어주시는 이문근 씨라고 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좀 급한 일이 먼저 가셨는데 본래 김우중 회장님 수행 사진사입니다. 뭘 전 세계 다 다니면서 사진 찍어서 보내면 30년, 40년 전에는 바로 뭐 요하네스부르크에서 사진 찍으면 바로 다음날 한국 기사가 뜨고 할 정도로 굉장히 활동적이시고 사진에 대해서 고수이신데
그분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 강의하는 거 보고 또 본인도 김밥 먹다 보니까 나도 한번 쏘겠소. 그래서 오늘 그걸 제공해주고 갔다는 거 참고하시고 박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인사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특별한 손님이 좀 오셨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성강민 부원장 베트남에서 출장 와 있습니다. 마침 출장 와 있습니다. 베트남 부원장. 나머지 지역들은 잘 모르시겠죠. 인사 나중에 나누시기 바라고. 오늘 미얀마에서 얼마 전에 그 지진도 없고 큰 있습니다만은 그 지금 계속 거기서 결혼하고 지내고 있던 우리 고재욱 씨, 미얀마 출신 띵잔 축제 기간 맞아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가까운 쪽에 있는 정동근 씨 계세요? 일어나세요. 자, 저 베트남 연생인데 끝나고 하노이에서 근무하다가 호치민에서 근무하다가 무슨 이 필이 돌았는지 사우디아라비아에 근무를 하러 가신답니다. 베트남을 관두고 그래서 이제 또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데 마침 그 타이밍이 한국에 들어와서 오늘 여러분들 인사드리고 강의 듣고 간다고 그럽니다. 다시 한번 격려 박수 부탁드릴까요? 그 다음에 베트남 출신으로 좀 올해 처음 오신 분 이호재 씨 11기. 네, 박수 부탁합니다. 자, 또 국내에서 또 먼 데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광주에서 온 최원준 씨, 미얀마 반 출신입니다. 저 친구도 미얀마를 마치는데 하필이면 그 정변도 있고 할 때 제대로 가서 근무도 못한 상태에서 자기 고향 쪽에서 조그만 카페를 하면서 아주 멋진 삶을 꾸리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렇게 쭉 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또 식사하고 나서 필요하면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 강의와 그다음 관련 사항들은 요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식사 시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